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려고 할 때 확인해야 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상대방들이 가져간 증여재산이 무엇인지 유증재산이 무엇인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유증재산 같은 경우야 당연히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을 했는데 그 재산이 없어졌다. 그럼 유증이 맞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증여재산 찾는 게 좀 어렵죠. 증여재산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세를 좀 발급해 주세요. 10년치 발급해 주세요. 최대로 길게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상세 내역에 부동산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그 인터넷 등기소 가면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가서 보면 증여 혹은 매매라고는 하는데 매매의 상대방이 우리 언니야, 우리 오빠야,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여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찾는 거는 돈을 많이 이렇게 빼잖아요. 부모님의 우리가 금융재산이 어디 있는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면 은행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은행들 거래내역서 쭉 발급해 보신 다음에 거래내역서 보면 대체, 이체, 현금 인출 이런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져갔다. 이 정도는 찾아놓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상대방이 가져간 증여 혹은 유증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갖고 있는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겼어. 와, 이겼다. 근데 재산이 없어. 우리 언니 오빠가 이미 다 가져가고 이미 해외에 있어. 그러면 사실 소송에서 이기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된 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아직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가지고 있고 이미 매매로 다 팔았는지 그런 것을 한 번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매매로 다 팔았다고 해도 우리가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알면 그거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우선은 한 번은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늘 얘기하잖아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늘 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유류분의 침해 사실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1년이란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한참 후에 확인했는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최대한 빠르게 유류분 소송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금 부분입니다. 물론 증여되고 유증된 재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지금 당장 세금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체크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유증받은 재산 말고 내가 조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조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 같은 경우는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전히 다 가져가게 되는데 내가 유증과 증여재산만 신경 쓰다가 이 세금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의 상속재산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게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신고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만약에 유증재산이 되게 많고 조금 이제 상속재산 남아있을 때는 어차피 상속세 신고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도 한 번은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니 오빠야가 10억을 가져갔다 해도 내가 단순히 1억만 가져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10억 가져간 언니 오빠한테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했을 때 그 액이 1억밖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형제가 5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 5명 중에 내가 막내예요. 그런데 우리 큰오빠야가 지금 이미 10억 원을 가져갔어요. 아빠가 나한테 1억도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0억 이라는 이미 가져간 재산 그리고 나도 가져간 재산을 더해야 돼요. 유류분을 계산할 때. 그럼 그 11억이라는 재산에서 곱하기 10분의 1. 유류분은 5명이라고 하면 5분의 1이 법정상속분이잖아요. 그중에 곱하기 2분의 1인 유류분 비율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억 곱하기 10분의 1 하면 얼마죠? 그러면 1억 1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난 1억 1천만 원 가져갈 수 있어. 이렇지 않다고. 그중에 내가 가져간 1억을 빼야 돼요. 한마디로 1천만 원밖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만 원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방이 가져간 재산도 잘 찾아야 되지만 만약 나도 조금 도움받은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그 부분도 상대방이 우리의 공격 요소가 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네가 받은 특별수익이야 이거 빼야 돼 공제해야 돼 라는 영역이 되니까 내가 받은 재산은 스스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뺐을 때도 내가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하신다고 정말 최근에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신 분마다 제가 한 절반 이상은 안 됩니다. 소송 안 돼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 유형들 중에 가장 큰 거는 기간이 굉장히 도구하신 경우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내가 더 받은 재산이 있어.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많이 받았다 한들 유류분액도 작고 거기에 내가 받은 재산 빼면 거의 남지 않아서 소송을 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소송하겠다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실망하지 마시라고 미리 한번 체크해 보셔라 하는 의미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실상 나는 좀 거의 못 받았어. 나 조금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 다른 형제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 너무 불공정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미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속상하신 분들이 보실 텐데요. 우리 채소님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이 순간에도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채소님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